자, 이제 의사표시죠? 의사표시요. 61번 지문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1번. 갑이 자신의 엑소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한 경우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이 을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제했죠. 해제한 경우에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해제 동그라미. 선이, 해제 밑에다 선이 옆줄을 긋고 전부 반환이요. 해제는 전부로 반환하죠. 그런데 취소 동그라미 취소. 선이 옆줄을 긋고 선이 현존 이익 반환이요. 현존 이익 반환 이렇게요. 그러니까요. 해제 경우는 전부로 반환하는데요. 취소의 경우는 현존 이익만 반환한다 이런 말이죠. 자, 2번은요. X토지가 을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이렇게 됐죠. 지금요. 을에게 매도했는데 병이 갑으로부터 매수했다. 이중매매죠. 그러면 무슨 말이 있어 없어 지금? 알고 있는 알고 동그라미 알고 악이죠. 악이어도 소유권을 뭐 한다? 취득한다. 옆줄 긋고 적극 가담해야 무효. 적극 가담해야 무효가 돼. 악이 알고 있다. 그것은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적극 가담해야 무효. 3번 갑이 가장 매매를 하여 을 명의로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갑이 가장 매매를 하여 을 명의로 X토지에 대한 등기를 해준 경우 등기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 가장 매매. 갑은 을의 상속인 병 가로묶고 을의 상속인은 뭐다? 제3자 X 제3자 X 옆줄 긋고 선악 불문하고 보호 X 선악 불문하고 보호 X. 그래서 상속인 병은요 제3자 아니죠? 선악 불문하고 보호가 안 돼. 그래서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요. 4번. 지번을 착각하여 계약서의 매매 목적물을 X 토지가 아니라 Y 토지로 기재했죠. X 토지가 아니라 Y 토지로 기재한 경우 매매 계약은 무슨 토지에 대해서 성립한다? X 토지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그래서 X 토지가 아니라 Y 토지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자, 5번은요. 정소유 X 토지를 상속받은 갑이 상속세를 면하려고 공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무효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자, 62번은요. 갑이 자신의 X 부동산을 을에게 증여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고 을이 그 부동산을 또 병에게 매도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증여했죠. 우리 봐봐. 제1은 매매고 제2도 매매를 이중 매매라고 하고 제1은 증여인데 제2는 매매죠. 이것을 이중 양도라고 그래요. 원래는 큰 이중 양도 속에 이중 매매라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니까. 1번. 갑을 사이의 증여계약이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그러면 증여계약은 뭐다? 무효죠. 2번. 갑을 사이의 증여계약이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한 경우 갑은 악의의 병, 제3자죠. 악의의 병에 대해서 등기의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3번요. 갑이 비진입 표시로 X 부동산을 을에게 증여했죠. 그럼 여기까지요. 원칙은 유효죠. 유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을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 알겠죠?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그래서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인데 그에 되려면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그 다음에 4번. 갑을 사이의 증여계약이 비진입 표시로 무효이다. 무효 동그라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갑은 선의의 병에 대해서 선의의 병 소유권 취득이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만일 갑이 의사 무능력 상태죠. 만약 갑이 의사 무능력 상태죠. 을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 말이죠. 그러면 의사 무능력이니까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 그래서 유효이다 틀렸죠. 무효이다 이렇게. 자, 이 비진입 표시죠. 자, 63번은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모르거나 알았거나 악이 알 수 있었을 경우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효력이 없죠. 그런데 시험에는 뭐라 나오냐?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던 경우에 하나요. OX, X
알겠죠? X. 그래서 알았던 경우에 하나여가 아니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효력이 없다. 64번은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이죠.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표의자의 생각. 알겠죠? 65번. 표의자가 진정으로 바라지 않으면서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죠. 여러분요. 우리는 진이 있는 의사표시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란 말이죠. 네. 또 한 가지 알아야 되겠죠. 거기다 써 공간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겠죠.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거기까지만.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자, 다음에 66번은 혼인, 입양, 혼인, 배우가 무대에서 한 대사. 그 다음에 공법행위는 107조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그럼 공법행위 줄 것이고, 받았어요?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 해서 옆줄 긋고, 사인, 개인이죠. 사인의 공법행위, 이렇게. 사인의 공법행위. 점점 찍고, 그 다음에 소의 치약, 소송, 소의 치약. 알죠? 이런 것들은 107조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사인의 공법행위, 그 다음에 소의 치약, 이런 것들. 유치원 매매죠? 매매는 뭐죠? 매매는 재산상 법률행위죠? 107조가 적용될 수 있다. 매매는 재산상 법률행위니까. 68번은요. 의사표시의 효과와 의사표시가 달성하려는 경제적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것만으로도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의사표시의 효과가 의사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경제적 목적이 다르다 하더라도 경제적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의사표시가 일치하냐 불일치하냐가 문제이죠. 알겠죠? 그러면 경제적 목적이 뭐죠? 손해냐 손해가 발생이 아니냐 관계없단 말이죠. 알겠죠? 그것은 유효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69번요. 어떠한 의사표시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뭐다? 증명 책임을 진다. 그래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 주는 거.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에다 써 107조. 그 다음에 108조. 그 다음에 104조. 여기서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107조, 108조, 104조.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 자, 70번은요. 통정은 상대방과 짜고함을 의미하지만 이때 표의자의 상대방이 단순히 진위와 다른 표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여러분요, 우리는 뭐다? 우리가 통정허위 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죠? 통정허위 표시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 이거 봐봐. 통정은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이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표의자가 뭐하면서 알면서 상대방의 뭘 한다? 상대방의 양해를 얻는 것. 이것을 우리는 통정 뭘 한다? 허위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양해와 표의자가 그것을 알아야 돼. 이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걸 뭘 한다? 인식이죠. 이걸 알면서 상대방의 양해가 있어야 돼. 알면서 양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요, 인식만으로는 그것은 성립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상대방의 양해가 있어야 돼. 그것을 뭘 한다? 통정 허위 표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71번은요. 아주 중요하죠. 채무자의 법령이가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죠.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틀렸죠?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다 써야 되겠죠. 이중 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X. 자, 72번은요. 통정의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이렇게 됐죠?
제3자는 바로 밑에 허위 표시 행위를 기초로 허위 표시 행위 가로 묶고 가장행위죠. 가장행위. 가장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 가장행위죠. 새로운 이해관계. 73번은요. 일단 여러분요. 봐봐. 통정한 허위 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 거기까지 줄 거 봐. 이런 말은 여러분요. 무조건 알아야 되겠죠. 여기까지. 통정한 허위 표시에 의해서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 이걸 무슨 채권이라고 그래? 오케이. 통정한 허위 표시를 가장이라고 한다니까? 그래, 그걸 가장채권이라고 그래. 가장채권은 무효죠. 그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새로운 이해관계이죠. 이걸 제3자라고 그래. 알겠죠? 이걸 제3자. 그래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죠. 통정 허위 표시에 대한 소비 대차죠. 통정 허위 표시에서 발생한 통정한 허위 표시에 대한 소비 대차에서 발생한 그러니까 여기까지 뭐란다? 통정 표시 가장이죠. 소비 대차가 뭐죠? 채권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채권이에요. 가장 채권은 무효죠. 그 채권을 받은 사람, 가압류한 사람. 이것을 뭐란다? 제3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제3자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보면 두 번째 줄 봐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돼 있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줄 것이고 제3자에 해당 줄 것이고. 그 다음에 74번은요. 상대방과 허위 표시에서 성립한 가장채권, 가장채권, 거기서 파산관제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채권을 주로가 되겠죠. 그래서 파산관제인 제3자가 될 수 있다. 자, 75번은요. 제3자가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선이 이기만 하면 되죠. 선이 무과실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여러분요. 74번의 맨 끝에다가요. 74번의 맨 끝에 써. 뭐라 써? 제3자에 해당한다. 옆줄 긋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선이 악의를 결정한다.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선이 악의를 결정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선이 악의를 결정을 해. 자, 그 다음에 76번은요.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무효는 무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무과실에 대한 증명증은 제3자에게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통정 표시 제3자 동그라미 제3자. 제3자는 그 위에 있죠. 바로 75번에 제3자는 선이 이만하면 되고 무과실 필요는 없다. 알겠죠? 무과실의 제3자가 아니고 선의의 제3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무과실은 누가 입증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무과실은 필요가 없으니까. 알겠죠? 증명증은 제3자에 있다. 틀렸단 말이죠. 77은요. 통정의 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유효이다. 그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통정의 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야. 언제나. 통정의 표시는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예요. 우리 보통 언제나 이런 말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통정 허위 표시는 언제나 무효예요. 78번은요. 대리인이 그 권한 안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과 통정하여 진유하다는 의사표시했죠? 그 의사표시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여러분 대리인이 주고 대리인이 그러면요 우리 뭐죠? 대리행위의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 그러니까 본인은 통정하지 않았더라도 대리인이 통정을 하죠? 그러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대리인이 통정 무효이다.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79번은요. 가장매매의 매수인 거기까지요. 가장매매의 매수인 여기까지는 무효죠. 이걸 가장 동그라미 매수인 동그라미 가장 매수인이요. 여기까지 무효. 다시 매수 제3자. 그 다음에 가장매매의 매수인 가장매매의 매수인 무효죠. 무효인데 뭐를 한 사람? 가등기. 알겠죠? 가등기 제3자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허위 표시인 전세권 설정 계약이죠. 거기까지 줄고 그것을 가장전세권이죠. 가장전세권 여기까지 무효죠. 그 다음에요. 저당권을 취득한 자 제3자죠. 됐죠? 허위 표시인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허위 표시인 근저당권 설정 계약 가장근저당권이죠. 알죠? 그 전권이 유효하다고 믿고 죄송해요. 허위 표시인 근저당권 설정 계약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 채권이죠. 그래서 허위 표시 줄 것이고 피담보 채권 줄 거야 돼.
그래서 이것은 허위 표시의 가장이죠. 피담보 채권이 뭐죠? 채권이죠. 그래서 가장 채권이에요. 가장 채권. 여기까지는 무효죠. 그 다음 사람 가압류 제3자이다. 몇 번 얘기했죠? 찾아가면 된다고. 자, 80번은요. 채권의 가장 양도죠. 여기서 중요해. 여기는 가장 양도가 무효지 채권은 유효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 이때로 들어간다. 채무자 제3자가 아니죠. 또 써. 두 가지를 더 써. 일반 채권자. 채무자, 일반 채권자. 또 한 가지 써. 채권 추심을 의뢰받은 자. 채권 추심을 의뢰받은 자. 아니죠? 이 세 가지는 제3자가 아니다. 자, 81번은요. 허위 표시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허위 표시 무효로서 허위 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 해당할 수가 있다 없다? 허위 표시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럼 봐봐. 허위 표시의 당사자는 제3자가 아니죠. 허위 표시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요. 제3자에 해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허위 표시 무효로서 허위 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야지. 없다. 알겠죠? 자, 82번은요. 갑은 채권자 병으로부터 줄고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죠. 을과 짜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 토지를 을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줄고시고 무효. 짜고 했으니까 무효죠. 1번요.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은 언제나 무효예요. 언제나. 아까 말했죠. 통정의 표시는 언제나 무효이다. 2번. 병은 을을 상대로 매매 계약의 취소와 함께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말 수 있다.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럼 여기서 보면 지금요 여기 병이란 말이 지금 뭐죠? 채권자 병이라고 돼 있죠? 이때 병은 제3자가 아니에요. 채권자라고. 채권자. 병은 채권자라고 써봐.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이것을 뭐냐? 취소 들어가면 이것을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그래. 채권자 취소권. 자, 그럼 3번은요. 을로부터 X 토지를 상속받은 자 이퀄 제3자다 아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경우 선이죠. 선이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은요. 을로부터 X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을이 누구죠? 을이 무효죠. 을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가로 닫고 제3자죠. 여러분 제3자는 선이 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이 있든 없든 따져 안 따져? 안 따지죠. 따라서 매매계약이 허위표심을 과실로 알지 못했다 선이죠. 선인데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 그래도 제3자로서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제3자는 선이 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5번은요. 을로부터 그럼 무효죠. X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연기와 총권 보량 가등기를 마친 자 줄고 가등기를 마친 자 이퀄 제3자. 제3자 쓰고 옆줄 긋고 선의는 추정이 돼. 따라서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무효가 누구다? 갑은 누구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상대방이 다툰 자가 악의를 증명을. 갑은 누구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이렇게. 자, 착오로 보세요. 83번. 동기가 상대방에 의해서 동그라미 유발한 경우는 그 동기가 표시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두 번째 끝에 표시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원래 동계착오는 표시가 돼야 되죠.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계착오는 표시될 필요가 없다. 3번 세 번째 줄이요. 동계착오가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이 됐다.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더라도 중요해. 뭐 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84번. 시의 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 협의를 진행하면서 토지 전부가 대상에 편입된다는 시 공무원의 말을 믿고 시 공무원의 말을 믿었다. 그 말은 공무원이 누구죠? 상대방이죠. 상대방 말을 믿었단 말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계착오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뭐가 된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죠. 취소할 수 있다. 자, 85번은요. 여러분 착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법률행위
중요 부분의 착오는 착오가 없었더라면 표의자 줄고 주관적 요건이라고 얘기해. 일반인 줄고 객관적 요건이라고 그래. 알겠죠? 표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된다. 알겠죠? 83번요. 86번 연대 보증에서 주채무자가 누구이냐? 바로 밑에 채무자의 통일성에 관한 것, 이것도 착오이다. 그래서 세 번째 맨 끝에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단 말이죠. 그게 뭐냐? 갑이 채무자인 줄 알고 보증을 섰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채무자가 을이더라 이 말이에요. 을이더라 이 말이죠. 이럴 때는 뭐가 된다? 착오이다. 알겠죠? 87번 토지의 현황과 경계죠. 토지의 현황 줄고요. 이것을 뭐란다? 성질의 착오라고 그래. 성질의 착오. 이 성질을 뭐란다? 농지 1200평 중 농지 1200평 중 600평이 하천부지. 이렇게 농지가 1200인데 600이 하천부지더라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토지의 현황, 다른 말로 뭐란다? 성질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장이요. 88번은요. 보면 시가, 여러분 시가 가격,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착오라고 할 수 없다. 시험이 많이 나왔죠?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경제적 불이익이 입지 않았다. 그다 써야 되겠죠? 뭐라고 써야 돼? 뭐라고 써야 돼?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뭐라고 써야 돼? 써 거기다가 가압류가 무효인 경우 이렇게. 가압류가 무효인 경우. 원래는 가압류가 있으면 보증을 쓰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런데 가압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압류가 무효인 경우 이 말이죠. 알겠죠? 가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래서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그래서 가압류가 무효인 경우 이렇죠.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90번 착오의 존재 여부는 의사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장래 불확실한 사실을 주고 장래 불확실한 사실은 착오가 아니다. 틀렸단 말이죠.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경우도 뭐가 될 수 있다? 착오가 될 수 있다. 그걸 뭐란다? 해서 양도소득세액의 착오. 알겠죠? 이것도 착오이죠? 양도세가 없는 줄 알고 계약했더니 양도세가 나왔더라 이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장래 불확실한 사실. 이것도 뭐가 될 수 있다?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요, 처음으로 이제 한번 보는 것이죠. 91번은요, 여기서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는요, 등기 명의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한 종전 소유자의 공동 상속인 중 1인을 단독 상속인으로 오인을 했다 이 말이죠. 공동 상속인데 이 사람이 단독 상속인인 줄 알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오인하여 소유권 환원에 관하여 합의를 했다 이 말이죠. 이는 중요 부분의 착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왜 이것은 착오이다 그랬는데 왜 이것은 착오가 아니죠? 알겠죠? 처음 이걸 어떻게 하면 돼? 봐봐. 등기 명의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한 종전 소유자의 공동 상속인 중 1인을 이렇게 됐죠. 종전 상속인 1인을 단독 상속인 오인해서 소유권을 다 주기로 환원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공동 상속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유란 말이에요. 써봐 그때가 공동 상속인 줄고 봐. 그것을 공유야 공유. 그럼 공유에서는 등기죠 등기. 네. 등기 어때요? 자기 지분만큼만 등기하죠. 네. 그런데 전부의 등기를 가져갔다.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의 지분 빼고 나머지는 다 뭐 하면 돼? 말소하면 되죠. 말소. 네. 무슨 말이겠죠? 네. 그게 만약에 이 사람의 지분이 3명이야. 3분의 1이야. 그런데 전부를 등기했어. 전부를 등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지분 3분의 1 빼고 나머지 3분의 2만 말소하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공유란 말이죠. 공동 상속을 공유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한번 봐봐. 해석을 판례인데요. 공동 상속인 중 1인이라면 공유물에 대한 보존에서 단독으로 공유물에 관한 원인 무효의 말소를 구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뭘 할 수 있다? 합의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갑이 을을 단독 상속인을 믿고서 그와 같은 소유권 환원에 관한 합의를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착오라고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등기가 무효이다. 만약에 등기가 무효인 등기가 있다. 그럼 이 무효인 등기를 어떻게 한다? 이것은 보존행위니까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 각자가 말소할 수 있고 만약에 제3자의 무효 등기가 있다. 또는 공유자 중 1인 공유자 중 1인이 무효 등기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제3자가 무효등기면 각자가 전부의 말소를 청구하면 되고, 만약에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무효등기 있다? 그러면 보존행위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가 전부의 말소를 해. 전부를 말소를 청구하고,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등기를 가지고 있다? 그럼 보존행위로서 어떻게 한다? 그 지분, 그 사람의 지분 3분의 1의 지분은 유효이고 나머지 3분의 2의 지분이 무효니까 이것만 뭐 하면 된다? 말소하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사례처럼 원래 이제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는데 이 갑의 등기가 잘못돼서 등기를 넘겨달라 이렇게 이제 을하고 이제 소송 중에 을이 사망했단 말이죠. 을이 사망하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요, A하고 B하고 C하고 이렇게 상속이 3명이 있었단 말이죠. 상속이 있었는데 그러면 등기가 이 사람 등기가 무효니까 등기를 하는 뭐 이전해달라 또는 말소해달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의 등기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공동상속 중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이 등기 제3자 등기에 전부에 뭐라든지 말소를 청구하든지 그럴 수 있죠. 보존행위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등기를요 전부 다 우리한테 달라 이렇게 뭘 할 수 있다? 합의를 하든지 이걸 했다는 것은 무슨 행위다? 보존행위다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보존행위인데 그냥 이렇게 보면 돼. 봐봐. 우리가요 상속인들의 재산은 뭐다? 공유이다. 이것만 하면 돼. 공유인데 제3자의 무효등기가 있다? 각자가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공유자 중 한 사람의 등기와 한 사람이 전부로 등기했다? 그 사람 지분 빼고 나머지 등기와 뭘 할 수 있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알면 돼. 등기에서는. 그래서 공유에서 등기는 제3자가 무효등기 전부 말소,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전부를 등기, 그 사람의 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말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2번을 보세요. 중대한 과실이죠. 중대한 과실은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겨려. 알겠죠? 그 다음에 93번 봐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한다? 누가?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누가? 상대방. 딱 두 가지죠. 유효를 주장하는 자 또는 상대방이 입증을 한다. 상대방이. 재미있는 거 다 났어요 이게. 94번 봐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취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런데 95번 봐봐.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 그러면 취소 못하죠? 그런데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 이용.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95번이 그대로 똑같이 우리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작년에. 알겠죠? 그래서 공인노무사 이렇게 나왔죠? 자, 96번은요.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죠? 소급해서 무효. 97번. 소급해서 무효 줄 것이고 소급해서 무효. 다른 말이 지금 없죠? 거기다가 손해배상 책임 X.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97번은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98번 또 나왔죠? 아까 우리 앞에 했는데 계약이 해제된 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99번은요. 중요하죠? 일부 분에만 착오가 있죠? 이걸 착오는 뭐죠? 한마디로 하면 취소예요. 일부에만 취소 있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전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일부는 취소하고 일부는 유효로 할 수도 있다. 이것을 간다. 가분적 동그라미 가분적. 이것을 뭐라 한다? 분할 가능성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요. 일부만 취소를 하려면 나눌 수가 있어야 되죠. 분할 가능성 이렇게. 당사자의 줄과 가정적 의사 벌써 뭐랬어요? 보충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일부 취소에 관한 것이에요.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런 봐봐. 화해계약이죠. 자, 화해계약은요. 여러분요. 오른쪽에 맨 위에다 아예 써. 화해계약은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요. 여기 화해계약 있죠. 화해계약은 착오가 있고요. 사기가 있어요. 화해를 차기로 하면 무조건 취소를 해요. 그런데 착오를 하죠? 취소를 못해요. 취소 못해. 착오는 취소 못해. 그런데요, 그 뭐냐면, 분쟁 이외의 사항. 분쟁 이외의 사항의 착오. 사항의 착오가 있죠? 그럴 때는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요. 이외의 사항.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서 딱 보는 거예요. 화해는요, 화해는 착오하고 뭐가 있다? 사기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화해는요, 착오는 뭐를 못한다? 취소를 못한다. 여기는 사기는 무조건 취소를 해. 그런데 화해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취소하려면 이외의 사항의 착오가 있어. 이외의 사항의 착오.
그래서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에 착오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자, 됐나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100번 한번 봐봐.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착오를 이유로 화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외의 사항. 알겠죠? 자, 101번은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죠? 이런 말 하겠죠?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불법행위 책임 줄고 손해배상 책임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리인의 표시 내용과 본인의 의사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왜요? 취소할 수 없다? 줄거?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을 해.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을 해. 그러니까 대리인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되지 대리인의 표시와 본인의 의사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대리인을 표준하니까 대리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된다고. 대리인의 표시와 본인의 의사가 아니고. 알겠죠? 누구를 표준하니까? 대리인을 표준. 이렇게. 자, 103번은요. 강박이 의사 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 써 거기다가 강박 행위가 극심, 옆줄 긋고 무효. 그 다음에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않고 제한하는 정도, 제한 동그라미 써 거기다가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 알겠죠? 불법적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심을 유발시키죠? 그걸 뭐라 한다? 취소라고 얘기해. 그런데 여기 완전히 박탈이죠. 박탈. 강박행위가 극심하죠. 이것을 뭐라 한다?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04번은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거래계약이 사기나 강박에 의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랬나요? 그럼 틀리죠. 봐봐요. 여러분요. 우리가 효력 요건을 뭐였죠? 효력 요건은 일반적 효력 요건하고 특별 효력 요건이 있죠.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가 있단 말이죠. 여기에 뭐냐? 사기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사기를 당해서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해.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소급해서 무효가 돼. 무효가 되니까 뭐란다? 협력을 한다 안 한다? 협력한다 안 한다? 협력 의무를 이행한다 안 한다? 안 해. 협력을 안 해. 그러니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효력 요건은 일반적 효력 요건과 특별 효력 요건 두 가지로 나누어져. 근데 여기가 일반적이요. 여기 사기죠. 사기를 당해서 허가구역 내 토지에서 계약을 했어. 그러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해. 그럼 무효가 돼. 무효가 되면 협력 의무를 거절해. 그리고 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자, 105번 보세요. 매도인의 피용자 가로 묶어요. 피용자를 말한다. 이것을 제3자라고 얘기해요. 제3자가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매수인은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매도인이 그 피용자의 기망 행위를 뭐지?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선이 무과실이다 이 말이죠. 선이 무과실이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우리가요 제3자의 사기의 경우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잖아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지 못했다. 선이 무과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106번은요. 여러분 우리는 569조에서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요. 만약에 조건을 달아 반드시 매도인의 소유여야 된다.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이어야 한다. 그런데 매도인 것이 아니고 임대인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타인의 물건임을 알았다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을 때 이때는 사기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아까 우리 화해계약 했죠? 화해계약이 착오로는 취소를 못한다 했죠, 원칙적으로. 그런데 사기의 경우는 무조건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의 대리인 줄고 대리인은 맨 끝에 제3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리인은 누구하고 똑같다? 본인과 동일하다. 본인. 109번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사기 또는 강박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죠. 취소, 동일하면 취소.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 불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요, 사기를 이유로 뭐 하죠? 취소를 하죠. 취소. 취소하면 채무 불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OX. 그럼요, 우리는 채무 불용으로 인한 그러면 안 되지. 왜요? 취소하게 되면 언제부터 무효가 돼? 그럼 처음부터 무효인데 채무 불용이 뭐가 나와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럼 사기죠? 사기가 있죠? 사기로 하면 뭐 한다? 취소하죠. 취소하고 뭐 한다?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부당 이득 반환. 그러면요, 사기는 그 자체가 무슨 행위다? 위법행위야. 위법행위란 말은 단말은 뭐다? 불법행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도 뭘 할 수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죠.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알았죠? 여기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1번.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그 다음에 3번은요? 3번은 뭐냐면 뭐를 하고요? 3번은 부당이득 반환. 3번.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든지. 그런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면 뭐를 못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왜요?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은 뭘 한다? 경합한다. 경합한다는 것은 선택적으로 뭘 한다? 행사를 한다. 그래서 경합한다, 선택적으로 행사한다 이렇게. 경합한다, 선택적으로 행사한다 이렇게. 됐죠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경합한다, 선택적으로 행사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라고 되어 있나요? 자, 거기 보세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있는 도달주의죠. 도달한테 효력이 생긴다. 도달 동그라미. 그 다음에 도달 전에 철회 가능. 도달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111번요. 청약자가 청약의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 됐죠? 그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발송한 후 사망해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옆줄 긋고 도달하면 효력 발생 이 말이죠. 자, 111은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해. 그러면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효력이 생긴다. 이퀄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도달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우리가 시험에 잘 나와. 정당한 사유 없이. 작년에도 우리 시험에 나왔죠? 자, 113번. 의사표시의 부도달은 위험은 뭐냐? 위험을 말한다. 불이익이라고 해요. 불이익은 표의자에게 있다. 만약에 청약이면 청약자한테, 승낙이면 승낙자한테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114는요. 의사표시가 과실로 우리가 공시송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죠? 과실 없이 공시송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과실 없이 이렇게. 그런데요, 115번하고 114번 보면 115번은 잘못됐죠, 문제가. 뭐죠? 이것은 세무사 시험에 나온 건데 봐봐. 표의자가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 뭐 어떻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실인지 무과실인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이게 없어. 그래서 이거 이렇게 가지고 송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알겠죠? 과실이냐 과실 없이냐가 중요해. 아무튼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맞는 걸로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표의자가 그래서 봐. 과실 없이 그래야죠. 과실 없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된 것은 세무사는, 왜냐하면 세무사는요 뭐가 없냐? 여러분 세무사 시험 있죠. 세무사 시험은요 민법 총칙만 보는데 민법 총칙을 선택한 사람이 없어. 선택 과목이야 이거. 선택한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가 잘못 나와도 이의제기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무사 시험이. 그러니까 세무사 시험이 이러면 이전에 2014년에도 무슨 문제가 나왔냐 말했죠 한번. 강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불법적 해약을 고지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데 불법적 해약의 고지가 있냐 없냐. 그럼 쭉 빠지고
각서의 서명 나락에서 강력히 요구한 것은 강박이다. 강박이 아니다. 이렇게 났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각서에 서명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불법적인 해약을 고지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말인데 이건 쪽 뺐어. 근데 그걸 왜 그러면 정답으로 나왔냐. 그게 이의제기한 사람이 없으니까 시험 본 놈이 없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115번이 맞냐고 틀리냐고 그거 어떻게 판단하냐고. 무슨 알겠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과실 없이란 말이 중요하다고. 알겠죠? 아무튼 세무사 그렇다 이 말이죠. 자, 116은요. 의사표시와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을 때 제한능력, 상대방이 제한능력자 이퀄 수령 무능력자. 수령 무능력자. 알았죠? 그래서 의사표시자는 대항할 수 없다 이퀄 도달 주장 X 도달을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7이에요. 똑같은데 116, 117 똑같은데 제한능력자에게 의사표시라는 사람은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 그 사실 알았어? 알면 그때부터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도달을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아까 말했죠? 118번요. 표의자는 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도달하죠. 도달? 그러면 뭐 하지 못한다? 철회할 수 없다. 언제까지 철회한다? 도달하기 전까지 철회. 도달하기 전까지. 119는요. 등기 우편 취급이죠. 등기 취급의 방법 등기서 내용 증명 우편. 그래서 맨 끝에서 배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옆줄 긋고 보통 우편 X. 보통 우편은 도달로 본다 안 본다. 알죠? 일간 신문 X. 일간 신문 있죠? 도달로 보지 않는다. 특히 등기와 내용 증명은 도달로 보는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전입 신고만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써 거기다가 전입 뭐죠? 전입 신고 플러스 실제 거주 X. 전입 신고만 되어 있고 플러스 실제 거주하지 않아. 알겠죠? 거주 X 했어요? 네. 플러스 등기 우편. 등기 우편 옆줄 긋고 도달 X. 전입 신고돼 있어. 근데 실제 거주하잖아. 근데 등기 우편으로 보냈어. 그러든지 말든지 도달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대리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